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의료 분야에서의 2022년 이슈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의과대학에 지원할 학생들을 비롯해서 치과대학, 간호대학 등은 물론이고 의생명 관련 학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학과 등 의료 계열로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오늘 이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분야의 시사 이슈 중 첫 번째는 수술실 CCTV 의무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료법이 개정되어 2023년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것 또한 의무화되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녹화는 가장 직관적으로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환자를 제외하고는 수술실에 의료기관의 관계자만이 출입 가능한 상황에서 의료사고 및 불법행위 발생 시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고요. 한편 2021년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의사들이 90%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며 다른 나라처럼 CCTV를 의무화하지는 말되 비도덕적 악행을 자행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술 현장에서 특히 응급 환자의 경우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존 확률이 낮을 수 있더라도 특정 수술을 택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환자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이러한 경우까지 의료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의사가 당장이 생존 확률이 높은 처치만 택하게 되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의료 행위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환자의 신체가 드러난 CCTV 영상이 유출될 시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등장한 이유와 함께 해당 법안이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두 번째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세 번째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형성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칠 때 수술실에 CCTV가 있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 같은지, 다섯 번째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의료 격차 문제입니다. 건강 불평등이란 환경의 격차에 따라 사람마다 건강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소득 수준, 계층별 건강 불평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즉 지역 의료 격차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그리고 의료기관 및 병상수 통계 자료를 보아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및 병원 수가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인프라가 좋고 기회가 많은 수도권을 선호할 뿐 아니라 환자들도 큰 병의 경우 지역의 병원보다는 수도권의 큰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의 인구도 감소하는 데다 환자들까지 진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버리니 지방 병원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지역 사회의 의료 체계는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이 팀장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한 이유를 설명드린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에서 더 나아가 공공병원 자체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성장도 담보하고 의료 인력까지 확충할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 실질적인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소재인 원격의료 또한 의료 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타겟책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의료 격차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현재 지역 의료 격차의 실태, 원인 및 해결책, 두 번째로 소득 구간별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 세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취약한 원인 및 그 문제점, 네 번째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원격의료입니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는 사실 이전부터 화제거리가 되어오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기대도 높아지는지라 올해의 디지털 헬스케어 이슈까지는 없고 석 소장님께서 이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기술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소개하셨던 콘텐츠의 링크를 첨부하니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원격 진료가 일상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나 만성 질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로 상담 및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그 예시이죠. 2015년 원격 의료가 처음 도입될 때는 원격 의료의 찬반에 포커스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의사들에게 반대 여론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원격 의료가 발전하는 흐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하는 추세입니다. 의사들은 비대면이라는 한계로 인해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환자의 원격 의료 기기가 오작동하는 식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정확한 책임이 소재를 묻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자칫하면 공장형 진료를 양상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적정한 비대면 진료 수가의 확립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취약지 및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위해서 주로 시행되어야 하며 병원의 접근성이 좋은 환자들도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대응할 4가지 플랜을 제안한
바 있으니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격 의료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원격 의료가 최근 부상하는 원인과 함께 원격 의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원격 의료의 장단점은 어떠한지, 세 번째로 의료계에서 원격 의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네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동향 또는 기업이 사례를 알고 있는지,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진로 목표와 관련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또는 원격 의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간호법 제정입니다. 간호법이란 쉽게 말하면 간호사들이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입니다. 간호사들이 업무 강도가 너무 높고 1인당 담당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에 비해 보수가 열악하니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등장하고 있고,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사들이 활약하는 분야도 복지, 요양시설에서의 간호 돌봄 업무까지 넓어지고 있기에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추어 간호사들이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명확한 법안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은 이에 격렬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우선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도 간병사도 빠진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안이기에 직역 이기주의의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만 채용해도 되는 시설이 많은데, 법안 개정 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를 받게 되어 상당수의 요양기관이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 문을 닫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특히 의협에서는 기존 의료법은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맡는다고 명시해 두었으나, 새로운 간호법은 진료 보조뿐 아니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 간호사가 진료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OECD 대부분의 국가가 간호법이 존재하므로 간호법은 세계에서 보편적인 입법 체계이며,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와 공존하는 방향성을 취하고 있고, 간호법은 질 높은 건강 서비스 제공에 그 목적이 있기에 간호법이 간호사의 권익만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에는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두 번째로 의사의 입장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번째로 간호조무사의 입장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섯 번째로 의사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장점은 없을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이 팀장이 진행하는 콘텐츠가 시사 이슈 분석 콘텐츠인지라 여러 의료 이슈 및 트렌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경험적으로 MMI 면접이나 의료계열 학생들이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보통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변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는 안락사, 존엄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비롯해서 여러 상황을 가정한 후 각 인물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무엇이 최선의 해결 방안인지 등에 관해서 묻는 등으로 말입니다. 관련 문항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HIV 확진 환자가 배우자에게 비밀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을지 주치의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러분들과 꾸준히 소통하던 환자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한부 진단을 받을 시에 이를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보다 응급하고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느라 진료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응급 환자의 보호자가 화를 낼 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환자를 치료하는 중에 환자가 범죄 계획을 털어놓는다면 의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신청자들 중에 올해는 의학계열 학생들이 특히 많았던 만큼 의료 시사 이슈는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관련 학과의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